안녕하세요. 한승훈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콘테나를 2주 동안 진행하게 될 고세롬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제주를 대표하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돌인데요. 돌하면 제주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돌담을 쌓아서 밭의 경계를 이루고 또 돌을 깎아서 상징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제주의 돌 문화가 생활 속에서 예술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제주 동자석입니다. 네, 이 동자석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눌 세 분을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동자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이 동자석이 작가님께서 만드신 거라면서요. 사실 도라르방은 좀 익숙한데 동자석은 좀 낯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동자석이 뭔가요? 그 제주도 분묘에서 한 쌍으로 세워졌던 성물인데 실제 크기도 작고 어린아이의 대상에서 차용을 했다라는 의미를 둬가지고 동자석이라고 불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로 굳이 만든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사실 무덤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과연 어울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전에 이제 그 기록들을 보면 그 시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동. 한자가 두 가지예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무덤 시자를 써서 무덤 아이라는 뜻으로 시동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실 시자를 써서 시동, 모시는 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무덤 시자를 쓰는 시동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아주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조상의 혼이 이렇게 그 제사 자리에 강림하는 그런 모습을 그 집안에 어린아이를 앉혀서 그 어린아이에게 신이 접신하도록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어떤 고대의 풍습에서 어린아이가 어떤 조상의 영혼을 모시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되었던 그런 연원이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가까이 조선시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선비들이나 사대부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심부름도 하고 가까이 모시는 그런 아이들을 시동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제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이 무덤의 석상으로 동자석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동자석은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무속과 관계가 깊어요. 왜냐하면 주로 유교 문화가 조선 초기에 그 제주도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의 그 힘이 무속에서 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속적 생각들이 관원상제 속에도 이제 파고들어서 제주도의 그 상징물들을 많이 이제 무속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또 기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요. 제가 이게 꽤나 이게 그 기능 때문에 고민했던 게 한 전 세월 동안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7가지 기능으로 나눴어요. 주로 이제 그 기능에서 숭배적 기능이 있다. 왜냐하면 그 자손, 자식들이 조상을 받들어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봉양적 기능. 그냥 놔둘 게 아니라 효성을 지극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이제 봉양하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교훈. 너희들도 효도를 해야만이 어떤 다른 집안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어떤 기능으로서의 교훈적 기능이고, 수호적 기능은 악기가 있어요. 무덤에도 그 악기가 들어와서 그 망자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토지신 사상이 있어서 그런 악기를 쫓는 거고, 그다음에 장식 기능. 우리 가문은 이 정도로 돈도 많고 아름답게 꾸민다. 보여주기식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 마지막으로 주술적인 거, 미령하는 거죠. 돌아가신 분 미령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유희적 기능, 아이기 때문에 외로운 영혼 같이 놀아주는 아동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동자석이 산담에 이렇게 쌍으로 세운다고 하셨는데 왜 쌍으로 세우는지 궁금하거든요. 동자석이 원래 위치가 분묘를 쓰고, 그러니까 봉분이 있고 이제 바로 앞쪽에 상석과 혼유석 이런 것들이 놓여지고, 그리고 동자석이 마주보는 형태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망주석, 그 다음에 이제 문관석,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지는 게 일반적인 순서대로 말씀하신 이게 순서대로 원래의 세워지는 건가요? 긴 틀인데 봉분을 쓰게 되면 산땀은 이제 그의 울타리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울타리 안에서 드나드는 시문이라고 해서 대문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 분묘 안에 모든 것들이 정확히 자기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재래를 봤을 때 이제 분묘 과정도 어찌 보면 한 18세기 전후에서 이제 정형화되는 틀이 제 지역에서도 생겨납니다. 이제 그 틀에 맞춰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이제 모든 성물들이 제자리를 위치를 정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생겨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다면 동자석은 제주에만 있는 건가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자석이 사실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 이제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무덤에 어떤 돌 사람, 그 석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풍습들은 다 조금씩 있어요. 있는데 굳이 이제 동자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세우는 동자석은 조선에서만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육지에서는요, 16세기, 1500년대가 되면 이 동자석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혹시 문석인, 무석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글 쓰는 사람과 칼 휘두르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맞습니다. 네네. 원래는 그렇죠. 신하죠. 이제 문신과 무신의 모습을 깎아서 왕릉에 임금님을 모시는 석상으로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 아마도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실록이나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왕이 아닌 왕실 종친이 돌아가셨을 때 과연 문석인과 무석인을 이렇게 세우는 게 합당하느냐. 임금님이 아니니까요. 이제 그럴 때 그러면은 동자를 모시는 동자의 모습을 대신 세우자라는 그런 논의들이 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육지에서는 한 15세기가 되면 동자석들을 이제 많이 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릅니다. 제주 동자석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요. 이제 쌍상투를 하고 있어요. 쌍투를 2개 튼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쌍상투를 틀고 있는데 원래 이제 중국 어린아이들이 쌍상투를 틀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그림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 표현되는 어떤 동자, 우리가 아까 모시는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시는 아이의 모습으로 원래는 사찰의 명부전이나 사찰의 나한전에서 시왕을 모시고 나한을 모시는 어떤 그런 쌍상투 모양의 동자를 나무로 많이 새겨서 모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무덤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지 동자석이 제주보다는 한 세기 정도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유행을 했고 그것이 이제 제주로 들어오면서 제주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머리 모양인데 그 머리 모양이 육지는 대개가 남자아이를 중심으로 놨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남녀가 있어요. 원래 동자라는 말이 그 아들 자자인데 아들 자자가 아니고 여자 자자까지 포함됩니다. 그 자는 중성적인 거죠. 남녀를 포함하기 때문에 동남 동녀는 제가 분류한 거지만 실은 그 속에 아들 자자 속에는 여자 자자도 있기 때문에 해서 쪽진 머리가 있어요. 이 쪽진 머리는 특이하죠. 아니 이게 계례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나이 15세가 되면 계례 이후에 그 쪽진 머리라면 결혼할 수 있다는 이런 상징인데 그러나 제주도에는 어린 나이마저도 이렇게 쪽진 머리 있다는 건 이제 바람의 영향으로 해서 이렇게 날리지 않게 날리해서 묶었구나. 묶었기 때문에 동자도 특징 육지와는 다른 큰 특징입니다. 제주 동자석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내륙과 달리 제주에 산지한 다공현무암, 그러니까 제주도를 썼다라는데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왕관릉이나 사대부 분묘에서 이제 석인상으로 세워졌던 형태들이 제주화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이제 제주돌이 이제 화산섬이다 보니까 용암이 나와서 식어가면서 이제 수축이 생기면서 이게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의 크기가 되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형태감에 대한 형성된 어떤 의미들이 함축미로서 축소돼서 그 작은 석상 안에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만에 갖는 독특한 미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제주 돌에서 보여주는 이제 또 다른 느낌.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는 건 이제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을 달리하면서 세월의 깊이까지 더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묻어나 있는 게 이제 동자석의 이제 특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주에서는 언제부터 이 동자석을 세우기 시작한 건가요? 기록이 있는 그런 무덤들이 있죠. 이제 무덤에 비석이 있고 혹은 이게 누구의 무덤이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무덤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632년에 돌아가신 험마공신 김만일공의 묘소에 동자석이 서 있습니다. 그 동자석이 지금은 사진으로만 볼 수 있고 또 우리 김우정 선생님께서 사진으로 남겨주셔서 네. 저희가 이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도난이 됐습니다. 그 동자석이 아마도 가장 이른 시기에 동자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이 집안에서 이제 김만일공과 김만일공의 아들들의 무덤에 이렇게 동자석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당시 위세가 있고 그런 어떤 제주를 대표할 만한 집안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동자석을 만들어 세웠던 것 같습니다. 네. 17세기에 아까 김만일공이 이제 나왔지만 사실 청주 한시 집안에도 이제 17세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주도에는 17세기 좀 육지보다는 한 뭐 100년, 150년 늦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되면서 18세기가 되면은 가장 많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돌과 그다음에 유독 그냥 육지와는 다른 특징을 갖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받는 그 석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로 뭔가 벼슬을 한 관리들 옆에도 세워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건가요? 그렇죠. 벼슬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기록에는 그 신분 차별이 심해서 동자석은 함부로 세울 수 없다라는 기록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경기도 지역에서만 벼슬나치들만 나왔다가 조선 이 중앙 집권화가 무너지면서 점차 이제 지방으로 모르게 학생이라는 직위도 아닌 직위를 갖고 무덤에 세우는데 그 이유는 돈이 있으면 세워지는 변방 중심에서 했다 보니까 제주도는 오히려 변방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김유정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제 저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좀 육지하고 다르게 제주 동자석이 정말 독특하다 그리고 이제 새롭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18세기가 되면은 사실 아까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문화가 퍼져나가는 것처럼요. 오히려 육지에서는 18세기에 동자석이 없어집니다. 아까 16세기부터 유행을 하다가 이제 18세기가 되면 이제 조선이 완전하게 유교화가 되죠. 네, 성리학적인 질서가 완전하게 자리 잡으면서 원래 문석인, 무석인만 이렇게 유교 예제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제도에 없는 동자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불교적인 요소가 있는 이제 그러한 조각들은 육지에서 이제 안 만들게 돼요. 그런데 18세기 이후에 오히려 제주에서는 더욱 더 동자석이 성행하고 문인석은 안 세워도 동자석은 세우는 어떤 그런 문화가 발달하면서 뭐 연구자에 따라서는 뭐 수천 기가 아마도 제주에서 20세기 초반까지도 계속 만들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놓여 있는 동자석도 그렇고 뭔가 보면은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요. 이게 좀 보면은 형태가 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동자석마다 이제 또 다른 우리가 미감의 요소로서 이제 지물이라고 일컫는데 지물이구나, 예, 지물. 그 형태감이 이제 봤을 때 어디서 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왕관흥이나 이제 사대부 분묘에서 썼던 칼이나 이 품괴, 이 들렀던 이 형태감이 제주화되면서 제주의 이제 내세 사상에서 후손이든 망자의 이제 영원하는 이런 의미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들이 뭐 새가 있고 뭐 이제 우금이 되고 뭐 다양한 이런 지물의 형태들이 나오고 또 시대를 달리하면서 제작자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망자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감정적 이입이 이제 적극화돼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주에서는 특이하게 초기 동자석들은 보면 손을 모으거나 아니면 술잔을 이렇게 바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다가 더 시대가 내려올수록 새라든지 우금 그러니까 주걱이죠. 주걱이라든지 뭐 육지에서는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다종다양한 물건들을 들고 있어서 각각의 의미들에 아무래도 산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이제 그거를 돌아가신 분을 모시기 위해서 산 사람이 만드는 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뒤에는 굶주리지 마라
줬으면 그만 살기 힘들었던 어떤 현세를 조금 이렇게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지물들을 많이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김유정 선생님도 뭐 보셨던 지물 중에 좀 특이했던 지물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다 연구했으니까 다 특이한데 네. 한 100가지가 돼요. 아, 100가지나 돼요? 네, 100가지가 돼서 그림도 그렸는데 그 기하학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곱하기까지도 것도 있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 나온 게 지금 보니까 숟가락이네요. 숟가락. 그럼 반대편에 젓가락은 많이 얇잖아요. 네. 얇게 그 못 새기니까 넓게 새겨요. 그럼 젓가락이 더 나와요. 잘 보이게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다음에는 십자가도 있고 뱀도 있고 까마귀, 그래요? 고니, 오리 뭐 이렇게 다양히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보면은 그 기능들인데 숟가락은 뭡니까? 지금 말로 밥 숟가락 놓았다 사망했다는 거죠. 밥 먹었냐?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밥이 제일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그 조상님 그 동자석도 항상 밥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들고 있거나 그다음에 술잔과 술병을 마주보고 한쪽은 술잔, 한쪽은 술병인데 대개가 술병, 술잔, 술병 뭐 이게 많고 어떤 때는 술잔과 술병 같이 들고 안 되는 안주로 먹으라고 과일을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함이 있고 그러니까 부채, 이 부채 같은 경우에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그 어떤 그 권위, 풍모를 나타내는 거고 무속적인 입장에서는 사악한 바람을 쫓는다는 거에서 바람을 앞뒤를 쫓는. 일으켜서 하기 때문에 무속적인 기능과 그 유교적인 그 부채도 좀 달라요. 이 지물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죽었을 때 이제 무덤이 생기면 내 앞에는 어떤 지물을 든 동자석을 세울까라는 좀 재밌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나운서다 보니까 마이크를 들고 있는 동자석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옷도 제가 나름 현무암 룩이라고 돌 느낌이 나는 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이제 마이크가 숟가락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네, 이렇게 들면은 MIC라고 마이크라고 써줬으면 좋겠다. 영어로. 아직 영어 새겨진 동자석은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아니, 그래서 그렇게 새겨주면 요즘 제주에 많은 외국인들도 오시니까 왜 MRC지? 이러면서 뭐 글로벌하게 가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 기사님은 어떤 지물을 세우고 싶으세요? 전 전통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술잔과 술병을. 네. 평소 술을 좋아하시나요? 조금 네. 제가 네, 작가님은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저는 좀 영적인 느낌이 있어서 뭐 이렇게 새 형태, 제가 봤던 동자석 중에 되게 이제 미학적으로 되게 뛰어났던 동자석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는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를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자유로움 뭐 이런 의미를 두긴 하는데 이제 지상과 하늘에 이제 영매의 어떤 이런 의미를 두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자유로운 의식에 대한 반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꽃봉오리들이 좀 많아요. 그다음에 꽃다발이 하나 딱 한 개 있더라고요. 꽃다발을 해서 평화를 상징하는 꽃다발을 하나 들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동자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속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요즘에 무덤에 있어야 할 동자석들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심지어는 저도 최근에 봤거든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렇게 거래도 되고 있더라고요. 참, 내가 지금 이게 보는 게 맞는 건가 싶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산담을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어떤가요? 지금 뭐 저는 뭐 너무 희귀해서 동자석을 볼 수가 없었고 25년 전만 해도 엄청 그냥 많았죠. 글 쓰기에 바쁠 정도로 골라서 썼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냐면 이 동자석이 석상이고 또 귀엽다 보니까 아주 그 육지에 가면은 고가로 팔리고 그래서 장신용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99%가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600년 걸린 시간의 그 축적물, 조형물이거든요. 제가 그 늘 다니는 곳에서 가보면 산담이 사라져요.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땅값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빨리 그 저지러운 것들을 치워버려야 이제 그 밭값이 좋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장묘 제도가 변했어요. 그걸 보살필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자손이 없다는 말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게 그 산담이 현재 볼 때 혐오시설로 분류돼 있어요. 혐오시설이요? 그래서 혐오시설 분류돼 있기 때문에 혐오하는 것 때문에 그 빨리 어떤 없어야 될 걸로 되고 개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담의 걸림돌이라서
이 사회적으로 어떤 굉장히 내몰리는 증상이지만 실제로 산땀이 사라지게 되면 제주도 문화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아니 600년짜리 유물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처분합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산땀을 보호해라. 그 산땀 보호를 과거에 글도 썼었고 전화도 했었고 막 노력했지만 대개가 어떤 관리합니까라는 말 들었는데 어떤 관리합니까 하는데 실은 관리 의지가 없는 거고 또 우리 문화에 대한 눈이 뜨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것의 어떤 그 정말 귀한 가치를 몰랐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너무 제주도 가치가 않다. 특징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제주다움이라는 것이 사라졌다는 증거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주의 동자석은 뭐 당연히 이제 원래 이제 무덤의 분묘석상이잖아요. 이제 분묘석상으로 이제 등장해서 오랫동안 뭐 수천 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텐데 이제 그 원 자리를 이제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김유정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장면 문화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산담에 이제 그 봉분 하나씩 이렇게 이제 모시는 그런 게 이제 전통이었지만은 그게 너무 이제 모든 벌초하기도 쉽지 않고 이제 가족들 다 모이기도 참 세상이 변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올해가 또 윤달이 낀 해였죠. 그래서인지 올해 천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천리가 제주어로 제주말로 이제 천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제주말로 천리라고 하는데 무덤을 이장하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대대로 이제 여러 대의 조상들의 무덤을 다 옮겨서 하나의 이제 가족 합동묘, 분중 합동묘를 요즘 많이 만드는 걸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산담은 허물거나 혹은 그대로 이제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족 합동묘를 만들었을 때 그 문중의 동자석들을 예전에는 묻었다고 해요. 이제 그 동자석이 사실은 이제 지신이기도 하거든요. 네, 동자석은 제주 동자석은 발을 새기지를 않습니다. 육지 동자석은 명백하게 발을 새겨요. 그런데 제주 동자석은 발이 없습니다. 그냥 왜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동자석을 보고 와서 육지에서 이런 거 세우던데 우리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겠죠. 그런데 육지에서 볼 때 풀이 자라잖아요. 풀이 자라면 발은 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와서 발은 없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깊이 봐볼 걸 그랬어요.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게 쭉 이어지니까 처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초기 동자석이라 할 수 있는 김만일 집안의 동자석들도 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시기부터 발을 안 새기는 게 하나의 전통이 된 것 같고 그 뜻은 또 발을 안 새겼다는 거는 땅에다가 이렇게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습한 땅에 몸을 묻고 그다음에 상반신은 하늘로 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신이자 매령 이제 그냥 하늘과 땅에 연결하는 어떤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그 동자석이 부서지거나 혹은 이제 무덤을 이장하거나 하면 같이 옮길 법도 한데 옮기지 않고 그 산땀에 그대로 폐기를 한달까요? 땅에다가 묻고 혹은 거기 산땀의 돌무더기에다가 같이 쌓아서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다 폐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 김대진묘 동자석도 그렇게 부서진 채로 산땀에 매립돼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복원해서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러한 성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가족 합동묘를 만들 때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땅에 묻어서 폐기했던 동자석들을 이제 또 많은 선생님들이 또 이런 중요성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주셔서 이런 가문에서 버리지 않고 묻어버리지 않고 그런 가족 합동묘로 옮겨서 이렇게 모아놓은 사례들을 조금 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그런 산땀을 지킬 수가 없다면 그런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서 그러나 그걸 보존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주를 대표하는 석조 문화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무덤에서도 또 사람들 기억 속에서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는 왜 동자석을 지켜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뭐냐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장례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앞서 진행된 문화 권역에서의 제주 동자석은 이제 단절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절된 의미는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분포되어 있는 동자석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가치를 더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행정이든 뭐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한
대표적 문화 권역을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둔 동자석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애정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동자석을 또 만드시잖아요. 네. 그때 작품들을 만들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통 우리가 돌 작업하면은 처음으로 만나는 감정의 흐름이 뭐냐면은 이제 돌에는 영원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작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백수도 못 누리고 가지만 이렇게 남겨진 작업은 1000년 이상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작업엔 이런 진중함을 전제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개인적으로 이제 동자석 작업을 하는 의미들도 뭐냐면 앞서 선인들의 삶 속에서 형성된 이제 동자석이라는 문화적 의식은 뭐냐면은 그들의 삶에도 희망하는 삶의 이런 염원에 대한 것들이 징후를 통해서 되게 다양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의 귀한 가치를 두고 저 또한 작업을 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거죠. 네,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관람객들이 이제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다 하는 그런 반응을 또 들으신 적이 있나요? 가장 이제 많이 듣는 흐름이 뭐냐면 독특함. 그러니까 제주의 자연과 문화는 모든 것들이 내륙과는 달리 독특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함이란 의미는 어찌됐든 제주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함축미가 반영된 미의식이 뛰어난 제주 동자석을 만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 미술의 한 영역으로 봐도 결코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아름다운 미학의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벌써 그 처음에 동자석을 보면서 느낀 게 조가도 아지방. 조가도 아지방요. 예, 이게 제주도 사람들의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조가도 예. 아지방? 그 생긴 거는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단단하고 알차고 지혜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제주미를 말할 때 가장 이 조가도 아지방이 딱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자석이 갖고 있는 것이 육지와는 다른 점, 특히나 아까 본 다양한 성, 돌부터 뭐 기물까지 전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또 한마디로 그냥 제주의 장면 문화를 대변하고 그다음에 제주의 그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조가도 아지방이라는 말이 가장 우리 제주 미학에서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해서 조가도 아지방으로 정했습니다. 뭔가 동자석이 사라지면 제주의 풍광도 사라지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들 것 제주도의 그 상태가 어떠냐면 하늘에서 한번 보십시오. 산땀이 사라지면 그 봄에 꽃이 피면요. 그냥 벌판밖에 안 돼. 근데 그 조형물, 대지 미술로서 본 이유가 저는 그 하늘에서 봤을 때 거대한 미술 작품으로서 그 무등변 사각형이 주는 아름다움과 그 원초적인 그 느낌, 전혀 다른 세계와는 다른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주의 아름다움을 그냥 한눈에 다 잡아낼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주를 이제 떠올리실 때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는 돌하르방일 것 같아요. 워낙에 제주를 대표하는 아주 특색이 있는 어떤 현무암에 돌하르방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돌하르방의 숫자를 생각하면 이제 모두 이제 48개의 돌하르방이 서 있었죠. 제주 전역에. 하지만 동자석은 수천 기가 원래 서 있었고 그리고 돌하르방은 아시다시피 이제 읍성의 중심에 가야 읍성에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돌사람이었지만 제주 동자석은 그것이 아니라 제주 어디를 돌아봐도 사실은 오름이 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오름을 어떤 오름을 바라보더라도 거기에는 또 네모지게 두른 산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산담마다 이렇게 서 있었던 그 수많은 제주다운 어떤 그런 풍경의 하나였던 그런 동자석이 앞으로도 계속 제 자리를 지켰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잃었더라도 이 자리를 떠나서 지금은 박물관이나 혹은 이제 여러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곳에 이렇게 또 놓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놓여 있는 그 제주 동자석들을 가장 좀 제주다운 모습으로 잘 보존해서 사실 어떤 뭐 돌하르방의 어떤 위압적이고 어떤 그런 그 강한 어떤 수호의 어떤 돌사람의 이미지도 좋지만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보통 사람들하고 가장 닮은 혹은 가장 친근한 그러한 조형인 어떤 제주 동자석이 계속 오래오래 제주인의 좀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진짜 동자석의 가치와 의미를 만날 수 있는 전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지금 2023년 10월 13일부터 내년 2024년 2월 18일까지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위로 제주 동자석 그리고 영월 나한상이라고 하는 전시고요. 이제 제주 동자석을 저희가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모셔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에 동자석부터 20세기의 동자석까지 넓은 시대에 수많은 서로 각양각색의 동자석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월 나한상 마찬가지로 제주 동자석처럼 아주 낮은 자리에 임한 우리 보통 사람과 가장 가까운 조형을 하고 있는 영월 창녕사터 500나한상도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제주에 모셨습니다. 그 나한은 정말 깨달은 사람이지만 열반에 들지 않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정말 우리와 닮은 보통 사람의 얼굴을 한 그런 돌사람 나한을 또 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마디씩 듣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네. 이것을 단 전통 유물만 보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어떤 계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엔 그 석상이라면 그래서 오늘날의 석상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오히려 전통이 죽은 게 아니라 미래까지도 이제 후대까지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오늘 뭐 이제 동자석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동자석이라는 게 이제 제주 문화의 이제 큰 축을 차지하는 이제 의미를 둔다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 사회의 정신적 소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가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지금 시대 변함에 따라서 많이 흩어지고 유실되고 이러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관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체성에 이제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사회적 시선이 이제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제주 동자석이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생활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사는 거 그리고 죽는 거 누구나 다 힘들어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달래주는 어떤 마음이랄까요? 이제 그러한 마음을 동자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래서 또 전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제주 동자석이라고 하는 제주 특유의 하나의 거대한 한 문화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좀 마음속에 담아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세 분을 통해서 제주 동자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뭔가 투박하지만 그래도 꾸밈 없는 이 동자석의 모습이 마치 제주의 모습을 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제주 동자석이 다시 제주로 또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라면서요. 또 지금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동자석이 품고 있는 우리 제주의 오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콘텐츠 안테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